네, 현재 우리 증시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을, 코스닥은 0.32%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분과 함께 마감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송도원 대표, 인성윤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마감이 살 종목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고 마감 종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저희가 방송 중에 오늘 크래프톤 이야기를 안 해봤어가지고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이 공모 청약에 많이 쏠리지 않았다고 하고 부진했다고 하는데 첫날도 그랬고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 무엇으로 보시나요, 고모님? 너무 비싸서일까요? 아니,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좀 높다는 것 같아요. 공모가가 거의 49만 8천 원인가요? 공모가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단일 공모가로는 최상단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제 1차 청약이 한 3대 1이 뭡니까? 2.79대 1인가 뭐 했는데 기존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저조한 쪽으로 해서 흥행 실패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그렇게 따지면 실패하겠지만은 일단 청약률이 1대를 넘어섰다면은 어쨌든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흥행 실패 요인은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이전에 공모했던 카카오뱅크가 일단 시총이 너무 높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면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공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흥행이 좀 저조했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거. 상장되면은 시총이 거의 한 24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상 된다면 그 이상 이제 올라갈 텐데 한 번에 뭐 NC 소프트를 넘어서서 거의 카카오 게임즈의 절반까지도 가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다음에 그 사내 공모 이제 자사주 청약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는 보통 있는 대로 다 하는데 보통 청약에 이제 안 하거나 이런 빈 곳이 있으면 이제 다른 직원들이 같이 또 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약간 좀 저조했다는 게 약간 좀 문제다, 약간 좀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좀 강하게 나온 거는 중국이 그 게임 산업 규제 얘기 나오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죠. 중국이 지금 기업체 길들이기 쪽 홍콩 상장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게임주에 대해서 뭐 전자마약이다라는 표현까지 강하게 써가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것들이 게임주와 어우러지면서 아마 흥행 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도현 대표님, 최근에 또 증시에 들어오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어서 더 부진했던 걸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네. 이제 시장이 오히려 좋다 보니까 오히려 IPO를 통해서 높은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공모가를 이제 높게 이제 설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분들은 이제 네. 청약을 시도하면서 또 많은 수익을 본 적도 있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주들이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래프톤의 문제는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다라는 점입니다. 49만 5천 원 정도, 8천 원인가요? 그 정도 된다는 점인데 이 점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호가 단위가 큰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요. 수급이 잘 안 들어가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경쟁률이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어떤 치우친 사업 구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대작이 있긴 하지만 이 향후에 이 크래프톤이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이 배틀그라운드와 맞먹는 그런 신작이 또 나와줘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부분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고모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할 때 공모가가 너무 높다든 이런 가치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크래프톤에서 약간의 우려적인 부분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신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들어봤어요. 높은 공모가가 걸림돌이 되어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크래프톤 청약 말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오늘 마감에 사볼까요?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볼게요. 반도체 리뷰, 대세 친환경 모멘텀이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인성윤 고모님도 솔깃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8월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부터 계속 좀 얘기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도체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 해서 그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 한번 선정했습니다. 리뷰해 봐야 된다. 그리고 송도현 대표님은 대세 친환경 모멘텀. 친환경 안에서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근데 또 새롭게 주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또 모멘텀이 존재하는 한 종목 좀 준비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도현 대표님의 눈빛이 굉장히 맑아 보여서요. 기대가 됩니다. 원래 맑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종목 어떤 건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상현 부모님은 DB하이텍이고요. 송도현 대표님은 에코바이오입니다. DB하이텍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도 잘 나오면서 어제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인상현 부모님은 어떤 점 좋게 보세요? 네, DBI 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터닝을 하면서 반도체 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터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주체,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성장성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 달 누적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한 100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125만 주나 매수했어요. 한 달 사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36만 주나 매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고점 이후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일주일 정도 하락 이후에 그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어지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실적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는 쪽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예상이 한 78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거의 870억 컨센 대비해서 10% 상승 부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2분기보다는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을 돌파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도 잘 나오는데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급상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던 그 8인치 파운더리 부분의 부족 사태를 예상을 하면서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 증설 효과가 3분기부터 아마 실적으로 반영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예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영업이익 한 3,500억까지 예상되는데 이건 전년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향후에 계속 좋다니까 내년까지 본다면 내년 예측은 거의 4,800억까지 기대를 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세라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성장성을 보는 것 같다로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거의 8만 8천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 부분에서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매수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요. 전고점을 넘는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62동 평균선 이탈하는 5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목표 주가 7만 5천 원, 순저가 5만 8천 원이고요. 이번엔 송도현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대세 친환경 모멘텀에서 에코바이오 갖고 오셨고요. 평소에도 눈이 맑다 하셨는데 맑게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일단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바이오 황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비료, 생활용품 등을 이제 생산해내고 그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세가 될 수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소 에너지 등등을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인가요? 문 대통령님께서 이제 수소 연료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또 발표를 해주면서 향후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또 좋은 정책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코바이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메리가스를 활용해서 이 상암동에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대세적인 그런 친환경 현재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많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지만 에코바이오가 그렇다면 그만큼 많이 올라주었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 약 19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향후에 제가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추정으로 해봤을 때 향후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 에너지 등등 이 관련된 산업 자체가 거의 뭐 연평균 50
90에서 100% 가까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에코바이오도 지금 1분기도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 1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향후에 추이를 연평균을 2022년까지만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도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 정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산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관점에서 이제 포워드 PER이 약 15배에서 한 16배, 약 20배 이하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향후의 어떤 성장 산업이 50% 100% 정도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의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거의 상승한 부분이 없고, 근데 또 거래량이 7월 29일 날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이틀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오늘 11선 근처에서 양봉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지금 자리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워드 PER을 25배 정도 적용을 해봤을 시에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